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시선을 좀 돌려서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채권과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식적인 부분이라 어렵진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물 경기와 채권 가격, 그리고 시장 금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오늘 내용은 캔들피그님한테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던지면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한테요? 네. 일반적으로 실물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죠.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요? 내리죠. 지금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해서 좋을 때는 금리도 같이 오르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금리도 같이 내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식이라 크게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 사이에 채권이라는 개념을 끼워 넣게 되면 다시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경기 흐름과 금리 사이에 채권의 개념을 끼워서 같이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리를 알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네요. 네. 우선 오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분들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와의 관계를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채권 가격의 상승은 채권 금리의 하락을 의미하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죠.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현재 A라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그 채권을 팔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A라는 기업이 채권을 팔기 위해서는 채권을 사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신에 가격은 싸게 팔아야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팔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채권의 가격은 낮추면서 반대로 채권의 금리는 올려야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인데요. 반대로 현재 채권 시장을 통해서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면 채권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더 적은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높은 가격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 내용 정도는 가볍게 기억하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라는 거 기억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럼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채권이 실물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는 경기가 좋은 상황과 나쁜 경기 상황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실물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면서 시장에서도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 증가는 상대적으로 자금 공급의 부족을 일으켜서 시장에서는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까지도 채권 발행량을 늘리면서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경기가 좋아서 자금의 수요가 많아지면 채권 발행이 많아지는 거네요. 돈을 땡겨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채권 시장을 포함한 증권 시장에서는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게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권의 가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한 채권 발행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팔기 위한 조건에서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채권을 더 쉽게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금리 상승은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시장 금리까지도 오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채권들 금리가 시장 금리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네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오르는 건데 과정을 보면 경기가 좋아서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 채권 공급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의 금리는 오른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물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채권의 금리는 오르게 되면서 그리고 채권 금리는 시장 금리하고 맞물려가는 구조니까 시장 금리까지도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가 내려가는 건 채권 공급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한 나라의 실물 경기가 나쁜 상황을 맞으면 기업들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 역시도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 감소는 채권의 발행량을 줄여서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공급량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들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채권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채권 발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말은 채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자를 적게 주고도 충분히 내가 가진 채권을 팔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이렇게 채권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채권 시장에서는 반대로 채권의 금리는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채권 금리의 영향을 받는 시장 금리 역시도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한 나라의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채권의 금리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 금리 역시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네요. 네. 참고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30년물의 장기 미국채 금리를 참고해서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 3년물의 국채 금리를 참고해서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미국 국채금리 볼 때는 30년 만기를 보면 되고 우리나라 국채금리 볼 때는 3년 만기를 비중 있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시장의 금리는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경기가 좋을 때는 시장 금리도 같이 올라갔다가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시장 금리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 공급이 줄어서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네. 사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 그냥 참고 삼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 부진을 겪게 되면 기업들은 유동자금이 부족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 오히려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자금난을 겪게 되면 너도 나도 회사채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다량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공급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채권 공급량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채권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채권금리의 상승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끼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불황일 때는 자금 수요가 줄어서 채권 공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건데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 경기가 안 좋은데도 채권 공급이 늘 수도 있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실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채권 발행량이 급증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채권을 매수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불황 상황이 기업들의 자금 압박 상황을 가중시켜서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실물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시장금리가 오르는 케이스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경기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는데 중간에 채권이라는 놈이 끼어 있어서 그런 거였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실물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어떻게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시장금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참고로 현재 미국의 10년물과 30년물 장기국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현재 미국채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 건지도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을 참고로 현재의 실물 경기 상황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번씩 채권 가격 차트랑 채권 금리 차트를 혼동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개를 구분해서 최근 채권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같이 살펴봐도 좋을 것 같네요.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